계엄을 선포하려면 여러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과연 갖추었느냐? 네.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그 계엄을 선포하려면 이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전에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여당에서도 전혀 이 소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네. 무엇을 위한 기자회견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계엄 선포가 있기 전에 여당 고위층과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지도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 자체가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참모들 혹은 관계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소식도 취재 결과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이번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 그리고 또 경찰, 검찰 거의 모든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었던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를 취재를 했는데요. 저희 행안부 취재기자에 따르면은 이상민 장관도 오늘 울산에서 김장 행사랑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네, 행정안전부 내에서도 장관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 지켰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 주요 인사들은 모르고 있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르고 있는 인사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여부가. 심의 네. 의결했다는 것은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맞습니다. 첫 번째. 또 다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예. 용산의 일부 이제 관계자들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자리에 있다가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용산으로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 자체가 몇 시에 있을지, 과연 기자회견이 있을지 여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도 거의 알지 못했던 계엄 선포였는데도 불구하고 군과 그리고 또 경찰의 경비 경력은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국회에 도착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군은 누가 준비를 시켰고 누가 명령을 사전에 했는가? 또 경찰 내에서는 어떤 경비 쪽 그 지휘 계통에서 이 경찰에게 이런 지휘를 했는가? 그렇다면 사전에 논의한 분명한 정부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헌법학 교과서를 살펴봤는데 비상계엄의 요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전쟁 수행이나 국토 참절, 헌법질서 문란 목적의 무장 반란 집단 폭동이 있는 경우를 헌법학 교과서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정재훈 기자 짚어준 대로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 역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서 이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지금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가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당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이게 단순히 혼란스러웠던 상황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국무회의 심의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여야 된다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었느냐 여부는 문서가 남아 있느냐만 확인하면 바로 판가름이 나고 그 남아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가 판단이 되는 즉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단순히 안 했다뿐만이 아니라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절차적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실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비상계엄 선포였느냐 여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새벽 1시경에 이미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선포하느냐 이것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 뉴스 특보를 보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앞의 모습입니다.